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철학과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60번째 하고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시사를 배울 건데요. 그리스어의 지시사가 몇 개 있는데 그걸 다 배우진 않을 거고 이제 좀 나중에 배울 거고요. 나머지는 오늘은 하나만 배울 겁니다. 하나는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라고 하는 지시사를 배울 겁니다. 우선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시사가 뭐지? 지시사. 지시사를 심오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리킨다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그 대상이 있겠죠. 가리키는 대상이 있겠죠. 그게 예를 들어 뭐 시간적으로 아니면 공간적으로 아니면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걸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제 문장을 말하는 그 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이제 문장을 쓰고 있는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자. 화자나 작가한테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시간적으로 그 대상이 멀거나 가까울 수 있죠. 아니면 이제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대상이 멀거나 가까울 수가 있죠. 아니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 화자나 작가가 생각했을 때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혹은 심리적으로 가까울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친숙할 수가 있고 혹은 좀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심리적으로 좀 멀어지는 거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별로 익숙하지 않은 대상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지시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시사를 여러 개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지시사는 뭐냐? 지시사는 이그저예요. 끝. 이그저를 모르는 한국어 부사자는 없겠죠? 지시사는 그냥 이그저예요. 이그저. 그러니까 이제 이그저라는 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명사로 쓰일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뭐 이것, 그것, 저것일 테고요. 아니면 이제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 이 사람, 그 가방, 저 책,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그저는 지시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한국어의 지시사고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리스어의 지시사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리스어의 지시사도 지시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지시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것, 그것, 저것일 테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남자, 그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그 여자, 저 여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시 대명사일 수가 있고 지시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명사가 있어가지고 그 명사를 이제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저 놈, 아니면 뭐 그, 그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지시 형용사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리스어에서 지시사를 배워볼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시사가 이제 그리스어에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해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거든요.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 노.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의 묶음이죠. 왜냐하면 이제 에케이 노스라고 하는 건 남성이고 에케이 네라고 하는 건 여성이고 에케이 노라고 하는 건 중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세트죠. 어쨌든 이 에케이 노스, 에케이 네, 에케이 노는 이제 이게 지시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지시 대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 굉장히 뜻이 간단합니다. 이제 문장을 말하는 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자일 수도 있고, 화자는 이제 말을 하는 거고, 글을 쓰는 거면 저자죠. 아무튼, 화자나 저자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것을 지시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이제 한마디로 그냥 멀다죠. 먼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국어로 뭐에 대응이 되겠어요? 그랑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게 만약에 지시 형용사로 쓰였다면 그 뭐뭐 하면 저 뭐뭐 이게 뭐예요? 멀리 떨어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 멀리 떨어졌다는 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거일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거일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어떤 중요성에서 멀리 떨어진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멀리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시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건 이제 그것, 저것 아니면 이제 그 사람, 저 사람, 그 남자, 저 여자, 뭐, 그 여자, 저 남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결국에는 화자나 저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것을 지시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뭐예요? 그, 저. 그도 되고 이제 저도 되겠죠. 이게 한국어는 좀 애매하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뜻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사가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라는 것도 이제 뜻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뜻은 그 아니면 저입니다. 네, 이렇게만 배우면 안 될 테고요. 이제 지시 대명사이기도 하고 형용사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시사라는 거는 명사류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얘는 당연히 이제 성수격이 다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복용이 있죠. 그래서 이 성수격에 따른 형태 변화를 제가 다 적어볼게요, 일단. 이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순간 1초 만에 외울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한번 적어는 볼게요. 에케이노스, 그리고 이제 에케이네, 에케이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단수를 쓰고 복수를 쓸게요. 일단은 남성 단수 같은 경우에는 에케이노스, 에케이, 누, 에케이, 노, 에케이, 논 이렇게 하고 혹격은 없어요. 혹격은 없다. 그냥 이제 주, 속, 여, 대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 단수 같은 경우에는 에케이네, 에케이네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아, 미쳤죠? 악센트를 잘못 찍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야, 악센트 잘못 찍었어요. 이거 잘못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아유, 내가 미친 짓을. 미쳤죠? 악센트의 6가지 가능성이 어긋나죠? 아무튼 간에 에케이네, 에케이네스, 에케이네,
에케이넨. 그리고 이제 중성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성이 좀 특이할 수가 있는데 에케이노, 에케이누, 에케이노, 에케이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다 쓰고 나서 계속 말을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단수였고요. 복수도 있겠죠. 근데 복수도 폭격은 없어요. 그냥 주, 속, 여, 대까지만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에케이노이, 에케이논, 에케이노이스, 에케이누스.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에케이나이, 에케이논, 에케이나이스. 그리고 에케이나스. 여기서 이제 이것도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성 적어볼게요. 에케이나, 에케이논, 에케이노이스. 에케이나. 이렇게 지금 이제 폭격은 없고 그냥 주속 여대로 이제 단수랑 복수를 딱 써봤거든요.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 이거 아는 건데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약간 다른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중성의 단수의 중성 단수의 주격이랑 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보다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오미크론으로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의 복수의 그 속격 같은 경우에도 악센트에서 이제 악센트가 그냥 이제 지금 페널트에 에큐트 악센트가 찍혀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거 말고는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이 남성 변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이제 제2 변화 이제 제2 고경에 남녀를 따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제1 고경에 제1 고경에 그 에타 명사를 따르고 있고요. 중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2 고경에 이제 중성을 따르고 있죠. 거의 따르고 있죠. 근데 이제 오미크론인 게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제2 고경의 중성 명사 같은 경우에는 on이었잖아요. 근데 on이 아니고 그냥 o가 나오고 있죠. 그것만 살짝 다르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이제 명사로 생각하면은 이 악센트가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지만
형용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형용사에서는 명사의 악센트 비치가 안 적용되는 거 이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다 납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뭔가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중성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우리 그 관사 배웠죠? 관사가 이제 호였었잖아요. 호가 이 변화를 따랐었고 또 이제 관계 대명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관계 대명사 중성이 또 이제 호였죠. 그래서 그거랑 이제 변화가 완벽히 똑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성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뭐냐? 이 형태를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게 썼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는 순간 숨 쉬듯이 끝나요. 그냥 쓱 보고 다 아는 거. 외울 필요조차 없죠? 1초 만에 끝났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 그냥 구경하시라고 한번 쭉 적어드린 건데 딱히 뭐 알 필요가 없어요. 끝이에요, 끝.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형태 변화, 복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의미만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시사, 이제 정확히는 이제 지시 대명사일 수도 있고 지시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라고 하는 애는 뜻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이제 형용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얘가 지시 형용사로도 되고 당연히 이제 대명사로도 되는데 이 형용사를 기준으로 뜻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일 기본적인 뜻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시사가 들어간 문장을 말하는 화자 혹은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자나 작가한테서 멀리 떨어진 뭔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역하면 그랑 저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뜻은 맞아요. 근데 또 어떤 뜻이 될 수가 있냐면 굉장히 유명한 거. 그러니까 이제 잘 알려진 거죠. 잘 알려진이라는 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잘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름 높은이죠. 근데 부정적인 의미로 잘 알려진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악명 높은이에요.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어를 쓸 때 보면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 이름 높은 소크라테스요. 그 악명 높은 아킬레우스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뭔가 이제 잘 알려진 이름이 높은 거일 수도 있고 악명이 높은 거일 수도 있는데 명성 높은 거일 수도 있고 악명 높은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걸 말할 때 그나 저를 넣는 게 좀 자연스러웠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 뭐 문장을 말할 때 저 악명 높은 박기영이 말하기를 아니면 그가 그 이름 높은 박기영에게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뜻이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쉽게 넘어가는데 3번이 좀 특이해요. 이 3번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 3번 뜻을 지금 설명하기가 좀 그런 게 하나를 더 알아야 돼. 지시사를. 뭔 지시사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후토스라고 하는 지시사가 있어요. 이 후토스라고 하는 지시사랑 이 그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라고 하는 지시사랑 뜻이 반대가 돼요. 왜 그러냐? 이 후토스라고 하는 애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에케이노스, 그러니까 정확히는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라고 하는 이 그 지시사는 뜻이 뭐냐? 전자거든요. 후토스는 후자고요. 전자 후자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은 이제 그랑 저 이 1번 뜻도 영어로 좀 알아두면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이게 영어로 대시거든요. that. 물론 복수로 하면은
도즈죠. 어쨌든 대시든 도즈든 간에 그거랑 거의 1대1 대응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자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the former죠. 후자라고 하는 거는 the latter죠. 이 전자 후자가 뭐냐면 여러 개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두 개를 나열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건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전자죠. 뒤에 있는 건 뭐예요? 후자죠. 이때 전자를 뭐로 쓴다고요? 에케이노스를 갖다 쓴다고요. 후자는 이게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어쨌든 전자를 에케이노스로 가리킨다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먼저. 그럼 그 다음 문장에 전자는 이 전자가 뭐예요? 좋은 사람이죠. 전자는 가난하고 후자는 후자가 뭐예요? 나쁜 사람이죠. 후자는 그 예를 들어 뭐 부유하다. 이런 문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앞에 뭔가 문장이 나와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문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는 가난하다라는 문장에서 전자가 뭐로 쓰인다고요? 에케이노스를 갖다 쓴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장이 나오겠죠. 뭐 후자는 뭐 후자는 부유하다 이러면은 그 후자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토스라는 애를 갖다 쓴다고요. 어쨌든 간에 전자는 뭐라고요? 에케이노스라고요. 이게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의 그 엔간한 뜻은 다 말한 거거든요. 아마 이 이외의 뜻을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어쨌든 지시 형용사로 쓰이든 지시 대명사로 쓰이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뜻은 결국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거는 이 제일 중요한 뜻에서 파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잘 알려진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이름 높은 악명 높은이라고 하는 것도 그 우리 한국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쓸 때 자연스럽게 쓰여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미 말했지만은 저 이름 높은 뭐 미셸 푸코가 그 악명 높은 그 악명 높은 텍스 시험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2번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1번이랑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번도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개를 나열을 해요. 여러 개를 나열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전자를 가리키려고 해요. 그럼 전자는 전자든 후자든 간에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이제 문장의 서술이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 뭔가 나열을 하고 그 뒤에 있는 문장에서 이제 전자든 후자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뒤에 있는 문장에 있는 이 그 대명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자는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문장상의 거리라고 해야 되니까요.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후자는 바로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랑 저를 쓰는 게 좀 정당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좀 이제 제가 그냥 아무 말을 지어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외우면 좀 간단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암기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전자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문장상에서 단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후자는 단어가 좀 가까이 붙어 있어. 이렇게 외우면 제가 생각할 때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게 그냥 좀 나이롱 암기일 수가 있지만 괜찮은 암기 방법 같습니다. 어쨌든 뜻에 대해서도 다 말을 했고 이제 실제 쓰임을 봐야겠죠. 실제 쓰임이 좀 특이해요. 아직 문법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대명사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냅다 명사처럼 쓰면 되거든요. 이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대명사는 너무 쉬워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면 세 가지나 있잖아요. 우리가 남성, 여성, 중성이 있잖아요. 남성은 뭐냐? 어떤 예를 들어 뭐 사람,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사람, 저 사람이 되겠죠. 아니면
어떤 자, 그러니까 그 자, 저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남자도 될 수 있어요. 그 남자, 저 남자.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 저 여자.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어는 좀 성차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구태여 분리시켜서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뭐 그리스인들이 성차별적이었으니까 별 수가 없죠. 우리 한국어에는 비록 이제 성중립적인 경향이 좀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어떤 그 사람은 아니고 사물을 가리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그것, 저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이것만 주의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형용사인데 지형용사가 좀 어려워요. 지시형용사. 형용사는 보통 어디다가 집어넣었었나요? 형용사는 후식적 위치에 집어넣었었죠. 그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시 형용사는 서술적 위치예요. 서술적 위치가 뭐예요? 관사랑 명사랑 어떤 쌍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관사랑 명사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 치면은 이제 관사에다가 딱 가로를 치기 시작해서 명사까지 치면은 이 바깥에 있는 거야. 둘 중에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관사 명사가 있으면 그 앞에 올 수도 있고 그 뒤에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시사, 관사, 명사 순서일 수도 있고 관사, 명사, 지시사 순서일 수도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지시사가 해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히 외우진 마세요. 보통은 앞에 오긴 하는데 뒤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서술적 위치다.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 이렇게 딱 괄호를 치면은 그 바깥에 있다.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깥에 있다. 서술적 위치로 하면은 정작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은 수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당연하지만 지시 형용사의 경우에는 관사랑 명사랑 뭐를 해줘야겠어요? 성수격 일치를 해줘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수격 일치를 해주고 반드시 서술적 위치예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서술적 위치로 써줬다는 말은 마치 관사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우리가 산문을 보면 산문 같은 경우에는 엔간하면 관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관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관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 괄호를 치면은 그 바깥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시사, 관사, 명사 순서 아니면 관사, 명사, 지시사 순서로 써주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운문이야. 운문은 뭐예요? 한마디로 시죠, 시. 시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운문의 경우에는 관사를 엔간하면 생략해버려요. 엔간하면 생략한다. 그 소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눈치껏, 눈치껏 형용사 의미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관사는 없지만 대충 기운을 보아하니 지시 형용사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어려웠고 이제 대명사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상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예문도 좀 봐야겠죠. 아무래도 예문을 봐야지 뭐가 좀 감이 잡히겠죠. 에케이노스, 호, 아델포스, 그레이브 악센트를 써주고 비블리아.
에그랍센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에케이노스랑 호랑 아델포스랑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성수격이 똑같아요. 남성이고 단수고 주격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 얘랑 관계가 뭔가 좀 있나 싶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 끝나는 괄호를 쳤을 때 에케이노스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이 바깥이라는 건 한마디로 서술적 위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딱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얘 지금 지시 형용사로 쓰였구나. 얘네 세야 지금 묶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격, 단수, 아니 단수가 아니고 복수, 대격 복수일 테고요. 에그랍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오리스트, 정확히는 이제 아오리스트 능동태이고 그 문장의 맨 끝에 왔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리가 써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3인칭 단수고요. 직설법이죠. 그래서 썼다. 그가 썼다. 근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이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형제. 아니 저 형제라고도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 형제가 책들을 썼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예문도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케이네스, 캐스, 시, 캐스 이러면은 왜 딱 알 수 있는 게 일단 성수격을 보세요. 단수죠. 그리고 속격이죠. 그리고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성수격 일치가 됐구나. 그리고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 끝나는 괄호를 쳤을 때 지금 에케이네스가 지금 바깥에 있죠. 그 소리는 이게는 지금 지시 형용사로 썼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영혼 의 아니면 뭐 저 영혼 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다 어땠어요? 지시사가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시사, 관사, 명사 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지시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순서는 이제 이런 순서였죠. 에케이 노, 토, 에르고 이런 순서였다면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토, 에르고, 에케이 노. 이 두 개가 다 뜻은 똑같아요. 이제 이 경우에는 역격으로 쓰였는데 이제 우리가 눈치껏 생각을 해보면 역격 중에서 그 도구 수단의 역격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행위로서 겠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그 행위로서 저 행위로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순서는 이 서술적 그 위치면은 다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서술적 위치로 쓰여야지 형용사라는 말은 물론 이제 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관사가 없어도 운문은 그렇단 말이에요. 운문, 시 같은 경우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치껏 해석을 해야 되지만 관사가 있는 경우인데 수직적 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호 하고 에케이 누 하고 미쳤죠? 에르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깜짝 놀라요. 뭐지?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 이렇게 딱 쳤는데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 사이에 끼어 있어?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시 형용사가 아니에요. 지시 형용사로 쓰였다면은 서술적 위치로 썼겠지. 근데 얘는 지금 지시 형용사가 아닌 거야. 그럼 뭐예요? 지시 대명사인 거야. 지시 대명사고 또 이 사이에 낄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속격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 그 사람의 행위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식적 위치에 오면은 왜 지시 형용사가 수식적 위치에 왔지? 이러면 안 되고 그럼 그건 지시 형용사가 아닌 거예요. 걔는 서술적 위치로 안 쓰였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성수격 일치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시 대명사인 것도 좀 볼게요. 에케이누스 필라토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동사부터 생각을 하면은 현재죠. 현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능동태고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직설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1인칭에다가 복수죠.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중이다. 아니면 뭐 지키곤 한다도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를 텐데 에케이 누스가 있죠. 딸랑 얘만 써져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딱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 대명사네. 에케이 누스. 그리고 또 에케이 누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뭘로 쓰였나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복수고 남성이고 그리고 이제 대격일 테니까 그들을이죠. 이제 우리는 그들을 아니 뭐 저들을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저들을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저 자들을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이건데 남자인 걸 강조해 줄 수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는 저 남자들을 그 남자들을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저들을 지키는 중이다. 지키곤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예문을 한번 볼게요. 그 아이고 너무 날렸었죠?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에케이 나스 파우오멘 하고 마침표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에케이 나스가 이제 여성이겠죠. 아무래도 여성이고 복수일 거고 대격일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제 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 여자들을 이고 이걸 딱 보면은 얘 현재네. 그리고 이제 능동태일 테고 직설법일 테고 그리고 이제 1인칭일 테고 복수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게 한다. 멈추게 하는 중이다. 멈추곤 한다. 해서 우리가 그 여자들을 멈추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되게 간단했어요. 이게 해석하는 거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형태가 너무 쉽죠? 한 1초만 외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외워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1초 만에 못 외웠는데요? 괜찮습니다. 2초 만에 외울 수 있죠? 전 2초 만에 못 외웠는데요? 괜찮습니다. 1분 안에 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해왔거든. 우리가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오늘 내용은 끝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